네, 지금은 그 레거시 미디어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28인가 9인가 살 먹은 여자 대변인이 첫 브리핑한 거 보셨습니까? 보면은 보통 이제 백악관에서 행정부가 어디 이제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뭐 오바마가 됐던 들었을 때 첫 질문 대변인이 누구한테 하냐면 AP통신한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AP통신은 뭐 통신사예요. 도매상, 뉴스의 도매상이에요. 그 뭐 영국에 로이터 통신이 있고 미국에는 AP통신이 있고 일본에 교토 통신이 있고요.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먼저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달랐습니다. 뉴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인가 이런 거를 저 상석에 그쪽에 이제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질문을 그쪽으로 줬어요. 뉴미디어에.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를 안 했다고 그 사실이 없는 거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가짜뉴스, MBC 뭐 JTBC 이런 데서 가짜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그게 뭐 진짜가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부정선거를 지금 설파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정선거거든.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를 안 한다고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상한 걸 계속 이제 그 1인 미디어들 내지는 시민들이 올리고, 이게 인스타그램이 됐건 트위터 뭐 X죠, 그게 됐건 카톡이 됐건 유튜브가 됐건 이런 이제 뉴 미디어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되는데, 이게 지금 다시 뜨고 있습니다. 자유의 창이라는 유튜브를 하신 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길거리 여론조사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밝히다가 의문사 당한 분인데, 길거리 여론조사, 문재인 지지율 조사하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했어요. 용산구 편, 이촌동 이러면서 용산구 총 참여자 270명, 76명이 참여했는데 여론조사 보세요. 잘한다는 몇 개 없고 잘못한다가 그냥 시뻘겋게 판에 덮여 있죠. 이런 여론조사를 한 분입니다. 구독자는 27,900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분이 자유의 창이라는 이제 그걸 했는데 이렇게 또 올렸었어요. 기억나지? 문재양이 하도 여론 구라쳐서 길거리 여론조사로 진짜 여론조사를 밝혀왔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지. 그래서 김재홍 대표 이분인데, 이분 그때 돌아가신 다음에 저도 수상쩍어서 방송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2022년 10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때 뭐 덤프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는데 그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걸 밝힌 겁니다. 참관인으로 직접 참여해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화살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처음 밝혀내신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을 기려야 됩니다. 김재홍 씨인데, 저도 이거를 이제 잊고 있다가 어떤 분이 이걸 올려주셔서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건데요. 김재홍 자유의 창 대표인데요. 처음으로 부정선거를, 물론 이분이 부정선거 제일 처음에 밝혔다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 처음에 들고 일어난 분들 많죠. 뭐 민경우 대표도 있고 많죠. 저도 뭐 계속 지금 6년간 방송하고 있고, 누가 처음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하여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해요. 특히 화살표 투표지에 대해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들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덤프트럭에 치여서 별세를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소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제기하신 게 요거 화살표 투표지. 이거는 저희가 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화살표, 이거 막기 있죠? 롤. 이 투표 용지를 인쇄. 그러니까 사전선거는 동사무소고 어디 가면은 프린터기로 나오잖아요. 프린터기. 인쇄한 게 아니라 프린터기, 이런 프린터기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프린터기에서 막기로 된 롤 종이가 들어가요. 투표용지. 거기에 롤이 끝에 붙으라고 빨간 거 요거 보이시죠? 화살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쇄돼서 나올 일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나, 아직도? 참,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이게 인쇄돼서 나온 투표지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신 분이고 배친유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주장하신 분인데 화살표 인쇄된 정체불명 위조 투표지 존재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하신 분이에요. 저렇게 이렇게 피켓 팻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화살 투표지 위조 투표지 인쇄해 놓아서 크게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화살표 인쇄된 정체불명 위조 투표지 존재 알리기 1인 시위 첫날이 9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0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 9월 13일부터 이제 1인 시위를 해서 여기저기서 1인 시위를 했어요. 보시면 화살표 존재 알리기 1인 시위, 그다음에 뭐 범죄적 판결문 분석, 그다음에 개표장법 재검표장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그다음에 이게 가능해? 어떻게 넣었지? 이런 거 이제 쑤셔 넣는 거 이런 것도 분석했고요. 비리 판사의 최후, 그다음에 사전 투표지 QR 코드 일련 번호와 비밀 투표 침해 여부 범죄적 판단 뭐 이런 방송을 계속 했던 분입니다. 아주 선관위로 보면 아주 그냥 치명적인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또 자기가 1인 시위도 나섰고 선관위와 소송까지 해서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싸웠습니다. 저도 선관에서 저 고발해가지고 저도 뭐 가중 고초를 겪었었는데 4.15 총선 때요. 이분도 이제 그랬던 겁니다. 재판 전날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게 석연치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던 분이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찾았고 그게 이제 화살표 투표지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내일이 재판인데 재판날 이걸 공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판 전날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는 어떤 분이 이거 잘 정리해 주셨는데 신변 위협을 계속 받아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 누님이 걱정을 많이 해서 사망 전날 저녁에도 전화를 했대요. 위험하니까. 누님이 미국에 계시는 모양이에요. 미국으로 와라. 그랬더니 이 김재홍 씨 동생분이죠. 자유의 창 김재홍 씨는 승소하고 기분 좋게 미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승소에 자신감 있어줘. 왜냐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내일 재판에서 까면 뭐 나는 무죄다. 그리고 그거 승소해서 가겠다 이랬는데 재판 전날 오전에 덤프 트럭에 치여서 의문사를 당했대요. 그게 참 이게 석연치 않은데. 근데 오전에 여기도 이렇게 썼네요. 오전에 저 덤프 트럭에 의문사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 덤프 트럭이 사고 낸 차량이고 무서운 건 이거죠. 사고 낸 덤프 트럭은 물론이고 김재용 대표 차량에 블랙박스에 메모리가 둘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군데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 사고를 당한 차량, 그다음에 사고를 낸 차량 두 군데 다 블랙박스 메모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이걸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사고 현장 그 길 사진도 여기 올려줬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김재용 대표 중앙선 침범으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는데, 그리고 설사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더라도 밝았던 오전이 날이 밝았어요, 아주. 그런데 침범에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덤프 트럭이 그냥 돌진해서 박아버렸다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을 했대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고 화냈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박아버리냐, 이상하다 하고 그 사고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아마 증언한 모양이에요. 결국 사망 전 마지막 영상과 같이 마지막 호흡이 다해버렸다. 저분은 장교 출신으로 평소에 안보 의식이 굉장히 투철하고 나라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위험에도 불사하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의문사를 당하셨다 하고 그 밑에 이제 김재용 씨의 그 위패가 있네요. 사진과 함께 영정 사진하고. 이거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상한 그게 많죠. 많은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가 까먹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몇 년 전 것도 이거 다시 제가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상기시키고 수사기관 같은 데서도
형사들도 다 우파들도 있고 형사들도 양심 있는 형사들도 많고 검사들도 그래요. 아직 양심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걸 다시 상기하면, 이 방송을 보게 되면, 그래, 석연찮은 죽음이 왜 이렇게 많지? 이것도 이상하네. 블랙박스가 왜 양쪽에 다 없어졌지? 이거를 다시 상기시켜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없게, 어떤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 재판할 때 그 관련자들 있잖아요. 재판은 그 판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조사관들이 또 있어요. 검사도 검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 밑에 수사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의식 있게 이런 걸 다 의문사라든가 의문의 이런 거 생각을 좀 해서 면밀히 진실 파악에 주력해달라는 뜻에서 이걸 다시 조명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거예요. 석연찮은 게 있다. 그리고 그런 거와 또 별개로 김재홍 자유외창 대표, 이분은 좀 이런 걸 밝히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 밝혔던 뜻, 이거는 우리가 이어서 화살표 투표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투표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냥 뭉개버리잖아요. 이분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사고를 계속 상기해야 돼요. 이거 북한식 아닙니까? 덤피트럭에 이게 치여서 대낮에, 그리고 블랙박스는 또 왜 없고 양쪽 다, 하필이면 재판 전날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이런 거 말고도 얼마나 많아요. 의문사라든지 의문의 사건, 의문의 이상한 판결. 어떻게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를 피하고 우리가 쉬쉬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또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발생할 수도 있고 저한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나라 전체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있는 거를 우리가 자꾸 상기시키고, 이거 왜 이상하지? 밝혀달라. 아니, 제가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과학수사연구원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밝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의문점이 있으니, 의혹이 있고 합리적 의심이 가는 이런 수상한 점들이 있으니 관계당국에서는 밝혀달라.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 취재력이 굉장하잖아요. 그건 기자들도 많고 예산도 풍부하고, 그런 데서 이거 좀 특별 취재 같은 거 해서 밝혀달라. 그렇게 저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 1인 미디어에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수사권이 있어요. 제가 뭐 조직이 있어요. 그냥 의문이 있으니까 밝혀달라고 방송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게 안타깝지만 어떡합니까?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언론사는 취재해 주시고 수사기관은 이상하다,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문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고, 이분 자유의 창의 김재홍 대표가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애썼던 그 생존의 위대한 이 정신과 일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려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이분의 뜻을 기리고 관계기관은 진실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누님이 얼마나